지금의 학교 교육에서 공교육에서 겪는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을까? 진짜 성장을 만들 수 있을까? 진짜 배움이라는 것은 학교 안에서 만들어지는 걸까? 진짜 세상에서 어떻게 배워서 아이들이 성장할 수 있을까? 그 속에서 자기 주도성이라는 것을 만드는 것이 굉장히 유의미하다는 것에서 초점을 맞추고 학생들의 개인의 잠재력을 최대한 끌어낼 수 있는 학습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서 무학년제라고 하는 형태로 학년이 없이 주로 우리 아이들은 나이는 16세, 19세가 모두 섞여 있습니다. 입학할 수 있는 연령인데 그 나이 학생들이 학년이 없다는 건 배움의 나이라는 것을 기존의 나이에 따라 정해진 것들을 없애기 위한 것이죠. 또는 경쟁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과감히 지웠고요. 협력적인 기반에서 문제 해결력을 기르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학교에서 아이들이 역량으로 길러야 될 가장 중요한 그런 핵심 역량이라고 저희들은 정의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제 아이들에게 하는 교육의 방식도 프로젝트 학습의 형태로 모든 교육 과정을 오전, 오후 형태의 모든 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있고요. 이 프로젝트 과정에서 학생들이 갖고 있는 개인의 관심사 또는 팀이 함께 협력하는 방식, 그 과정에서 경험하는 다양한 갈등들, 이것들을 어떻게 스스로가 중재해내고 함께 팀이 성장함으로써 개인의 성장을 이전에 갖고 있던 허들을 뛰어넘을 수 있을 만큼의 가능성들을 확인하느냐,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 학교에서 전반적인 교육 과정에 계속 디벨롭 시키고 또 디테일한 부분을 계속 보완해 나가는 과정에서도 제일 중요한 핵심적인 교육의 어떤 목적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런 가치들이 실현되는 것, 이것이 결국 미래교육에서 아이들에게 미래교육이 뭘까라는 정의를 한번 내려봤어요. 우리가 미래교육이라는 것은 정말 미래에서 꼭 해야 될 교육과가 아니라 어쩌면 지금 가장 미래에 근접한 지금 아이들이 살아가는 지금 이 현실에서 내 주변에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발견하고 정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힘, 그 정의내는 과정에서 스스로 학습해 나가는 그 힘을 결국 학교가 길러주는 것, 이것이 아이들이 살아갈 미래에 정말 그 불확실한 그런 미래에서 잘 대응할 수 있는 능력들로 전환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죠. 그래서 사실 우리 학교에 교과서가 없습니다. 그 말은 기존의 교과서가 갖고 있는 힘도 매우 중요하지만 그 교과서는 실제 배워야 할 것들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실제 세상의 다양한 문제들인 거죠. 이것을 나 주변 또는 조금 더 넓혀서 우리 이 지역사회나 더 나아가서 글로벌 차원의 여러 문제들이 실제 아이들에게 배워야 될 교과서이고 그 속에서 정말 기본기를 어떻게 갖고 갈 것인가 하는 것, 이것이 학교가 매일 고민하면서 아이들에게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학교는 지금 현재 비인가 대안학교라는 그런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요. 서울시 종로 대학로에 있습니다. 대학로에 있고 현재 5년 됐고요. 제가 이제 5년 됐는데 현재 90여 명의 학생이 기숙사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숙형의 형태로 운영되는 학교이고요.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모두 학습의 결손이 없도록 운영될 수 있는 체제를 작년 3월부터 시작했습니다. 아마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많이 전 세계적으로 겪었던 학습의 손실들을 우리 학교는 오히려 오프라인이 아닌 온라인 상에서의 장점이 이렇게 있구나 발견하는 기회였고요. 그 과정에서 우리 아이들의 학습이 더 많은 깊이와 그리고 어떤 양적인 면에서도 확보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만큼 잘 준비되었다, 잘 대응했다라고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고글 캠퍼스가 지향하는 교육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 실질적인 이야기는 우리 여기 참여한 학생들의 도대체 뭘 배우고 있는데 어떤 성장을 기대하는데 이런 이야기를 더 많이 들으시는 것이 사실 우리 거꾸로 캠퍼스의 거꾸로와 인연이 일치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금 길었지만 네, 제 말씀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에코. 소개 말씀드렸습니다. 네. 에코, 네, 박수. 네, 그 학생들도 얘기 들어가기 전에 전재 선생님 오픈 시티 디자인 인스티튜트 또 소개도 들으시고 또 만나시고 잠깐 소개하면서 그 프로그램 소개 좀 잠깐 해주세요. 그리고서 또 학생들 이야기를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기사입니다. 몇 시죠, 거기? 예? 저기 지금 3시더라고요. 한 4시 네. 출발하는 3시였어요.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네. 연결해 주셔서. 부랴부랴 뛰어왔습니다. 네. 아니, 근데 지금 여러분들 얼굴은 보니까 많이 고전이 되네요. 얼굴이 떠집니다. 저희는 캐나다 윈니펙이라는 곳이 있고요. 중부입니다. 중부 있고 정시계라는 프로그램은 바로 소개드리면 제가 개인적으로 가졌던 질문을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이제 형성해서 몇 년 동안 계속 이렇게 트라이하는 그런 프로그램이고요. 아직까지는 이 질문이 좀 더 파생돼서 하나의 어떤 기관으로 성장할 수 있을지 그 질문이지만 아직까지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테스트하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도시가 이미 많은 것을 또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는 전제고요. 도시 안에 있는 내재하는 이미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자료나 지적 유산이나 어떤 생각들을 직접 도시를 캠퍼스 삼아서 돌아다니면서 배울 수 있지 않나라는 게 이제 전제인데 이제 디자인이라는 단어를 갖다가 꼭 집어넣고 싶어서 어떤 거는 이제 저희가 디자인 쪽에 있는 것도 한 가지고요. 쉽게 얘기하면 이제 디자인 오피스에 가서 디자인 사무실에 가서 거기서 그것을 교실 삼아서 배울 수 있고 또 다른 또 디자인 회사에 가서 그런 사무실에 가서 그것을 교실 삼아서 배울 수 있고 이렇게 어떤 그 사무실 자체가 교실인데 또 이렇게 캠퍼스를 따로 만들 필요가 있을까라는 여러 그런 질문들을 이제 먼저 가면서 시작된 프로그램이고요. 뭐 쉽게 얘기하면 소위 얘기하는 프로젝트 샤도잉 또는 잡 샤도잉 해가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배우는 그런 그 연장선에 있던 모습인데 좀 더 나가서 이제 도시 전체를 바라볼 때 저희가 이미 하고 있는 계단에 앉아서 같이 세미나를 한다든지 영화를 본다든지 또는 이렇게 버스를 타면서 학업에 대한 얘기를 한다든지 또는 지하철에서 학업에 대한 얘기를 한다든지 이게 너무 자연스러운 형태인데 오히려 저희 요즘에는 캠퍼스라는 어떤 그런 울타리를 묶어서 거기에서 마치 모든 배움이 일어나고 캠퍼스를 나가면 배움이 끝나는 그런 기본적인 그런 틀을 좀 깨야 되지 않나, 깨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미 깨어지고 있지 않냐는 그런 질문들로 시작된 겁니다. 저희 졸업생들하고 작년에 약간 베타 버전으로 좀 진행을 해봤고요. 올해는 좀 코비드 영향 때문에 여러 가지 제약 조건이 있지만 또 새로운 또 가능성을 발견하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프로그램 자체는 그런 전제를 가지고 출발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도시를 자산으로, 교육을 자산으로 시작해서 도시 내에서 여러 가지 배움과 또는 배움의 교차점을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질문을 던지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네, 이렇게 이 미래학교에서 지금 참여하고 있는 프로그램 소개해 주셨고요. 그 진정한 미래학교의 학생들, learner 아니면 저희도 다 학생 지금 많은 배움을 지금 가지고 이 과정들을 겪고 있는데 마이크 열고 인사하고 또 질문도 하고 서로 의견도 나누고 지금 배움의 과정을 공유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마이크 켜주시고 같이 그냥 자유롭게 시작해서 소개하시면
한 분씩 할까요? 우유님부터 시작할까요? 하루? 네. 저는 2020년에 북부로 캠퍼스에 들어왔고 지금까지 PDF 팀에서 테드라는 친구와 함께 프로젝트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프로젝트인지 소개를 간단하게 해주시면 이야기 나눠주세요. 간단히 말하면 저희는 청각장애인의 화제됐기 환경 개선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 청각장애인이 다른 비장애인들이나 또 다른 장애인들보다 화제 인지와 듣기가 어렵다는 문제를 설정하고 그리고 저희만의 솔루션으로 뭔가 해결 방법을 찾아서 프로젝트를 하고 있습니다. 테드도 말씀해 주세요.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고 지금 어떤 시도들을 하고 있는지. 저 말씀드립니다. 네네, 테드. 일단 그러면 제 소개부터 먼저 하고 갈게요. 저는 말했던 PDF 팀에 속해가지고 청각장애 행복 환경 개선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고 그 프로젝트 안에서 리더 겸 디자이너를 맡고 있는 테드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는 청각장애인이 화제될 때 힘들지 않을까라는 의문으로 시작을 해서 그것이 확실히 힘들다라는 것을 정의하고 관련 논문과 법률과 보고면 자료를 학습을 통해서 이 문제를 정리한 뒤에 그걸 또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는 앱 개발과 그 디자인 그리고 기기 개발 등의 각각 팀원들이 직접 공부함으로써 솔루션을 만드는 과정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현재는 실제로 청각장애인의 화제되기가 힘든 원인들을 자세히 분석을 한 뒤에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까에 대한 부분을 정하고 있고 그래서 그 해결 방법에 대해서 앱을 개발하여 해결하자라는 방식과 기기를 만들어서 청각장애인이 화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기를 개발하여 해결하자라는 목표를 잡았고요. 그래서 팀원 각각은 아까 말했듯이 기기 개발, 공학, 메이킹 등에 대한 지식을 갖춘 친구가 있고 저는 이제 팀을 이끌어 나가는 동시에 디자인을 하고 기획을 하는 그런 전문적인 일을 맡고 있고요. 그 외에도 두 친구가 앱 개발에 대한 전문적인 학습을 진행하여서 마지막에는 실제로 작동하는 앱과 기기를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감독님, 그 학생들이 프로젝트를 나중에 이렇게 한 5분 내외로 이렇게 PT 같은 걸 보면 잠깐 설명을 드릴 수 있나요? 그런 이야기들이. 네, 그 스크린 쉐어 하셔도 되고요. 지금 사실은 원래 거꾸로 캠퍼스 학생들과 또 에코와 이 다들 같이 따로 얘기를 하고 또 전재 선생님의 오피스티 그 부분도 분리해서 얘기를 할까 하다가 전재 선생님 그 일찍 러기나 하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같이 사실은 서로 연결하면서 또 그 이 학생들이 이 오픈 디자인 캠퍼스에 이 벌어지는 도시에 대한 디자인 뭐 이런 부분도 같이 또 논의할 수도 있고 또 추후에 전 선생님 또 초대하셔가지고는 또 구체적으로 도시란 무엇인가 여러 질문들을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서로 알아가는 거기 때문에 전 선생님 괜찮으시죠? 네, 학생들의 발표 들으시고 네. 네네. 그리고 전 선생님도 그 하고 계시는 지금 프로그램 소개 이렇게 공유해 주실 때 뭐 프레젠테이션이나 이런 거가 있으시면 또 같이 공유해 주셔도 좋고요. 네. 그러면은 프레젠테이션이 그러면 준비가 돼 네, 있나요? 그래서 네. 예를 들어서 항상 이렇게 준비되어 있고요. 여기 들어온 학생들이 보니까 두 팀이고요. 네. 한우라는 친구는 이번에 새로 입학한 친구라서 아마 이제 어떤 이야기들인가를 좀 많이 경청을 하시게 될 건데 이왕이면 그냥 말로 하는 것보다 이 친구들이 이렇게 발표하는 자료들을 5분, 뭐 10분 이내로 간략하게 보면서 설명을 같이 나누면 훨씬 더 좋은 이야기들도 있을 것 같아요. 네네. 네, 안 해봤어요. 박수 선생님. 네.
이름 어떻게 부르는가 학교에서는 아, 저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네. 아, 네. 박미 선생님. 아, 저 네, 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 네네. 아, 네네네. 저는 학교에서 예티라는 예티. 이름을 네네. 부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네. 저희 같이 네. 그러면 학생들 그 발표 좀 듣고 또 더 소개 또 듣겠습니다. 아, 네. 그러면 바람? 생각? 진이? 네. 네. 일단 그 팀 소개랑 팀원 소개, 그리고 팀 소개, 그리고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 간략하게 소개해 줄 수 있을까요? 그럼 먼저 팀 소개 먼저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학교에서의 성교육이 학생들이 필요한 소식을 제공하지 못한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팀연회입니다. 작년 11월경 팀원들과의 학교 성교육 경험을 공유하던 도중 팀원 모두가 부실한 성교육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를 계기로 학교 성교육 실태에 대한 학습 및 조사를 시작하였습니다. 이후 전문가와의 미팅, 다양한 논문 기사를 통한 학습을 거쳐 최종적으로 학교의 성교육이 부실하다는 결론을 내렸고, 이후 해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프로젝트 공백을 시작하였습니다. 청소년이 청소년에게 성을 이야기하는 영상 제작 프로젝트입니다. 아래 채팅으로 프로젝트 공백 인스타와 유튜브 링크를 보내드리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팀원 소개도 잠깐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저는 팀에서 영상 제작 및 기획, 편집을 총괄하고 있는 PD 학생입니다. 바람입니다. 네, 저는 팀에서 개발자랑 또 영상 제작을 같이 하고 있는 생강이라고 합니다. 저는 팀에서 디자인이랑 마케팅을 담당하고 있는 진이입니다. 네. 그러면 두 팀 중에서 먼저 한 팀이 PT 한번 공유하면서 구체적으로 우리 프로젝트는 어떤 건지를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회원 동년배부터 시작하실까요? 5분 내외로. 그러면 지금 간략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회화동년배입니다. 저희 프로젝트는 앞서서 간략하게 소개해드린 대로 팀원들이 받은 성교육 경험을 바탕으로 학교에서의 성교육이 부실하다는 가설을 설립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도 학교 성교육에는 많은 문제점들이 있었는데요. 지금 보고 계신 거는 학교 성교육 만족도에 대한 중고생들의 응답 결과예요. 만족한다는 답변은 7.8%에 불과하였고, 불만족과 고통이 90%에 달했습니다. 이 또한 또 다른 통계인데요. 청소년의 성지식 수준을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자기평가 결과에 비해서 청소년들이 가지고 있는 실제 성지식 수준은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성교육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제도적인 문제와 내용적인 문제로 나누어졌었는데요. 성교육은 의무인데 보건 수업은 선택 교과라서 성교육 자체가 정작 이루어지지 못하게 되는 그런 제도적인 문제가 있었고요. 나이와 학년을 고려하지 않은 교육 내용 등 내용적인 문제 또한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학교에서의 성교육이 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성지식을 제공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이다 라고 주제 문장을 정립하였고요. 이후 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성지식은 그럼 무엇일까에 대해서 고민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저희는 일단 성교육의 필요성을 학생들이 알아야 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였고, 다음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은 학생들이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한 성교육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에이즈의 원인은 동성애자다, 뭐 이런 식으로 알고 있다던가, 성 정체성에 대한 편견을 갖게 된다던가, 피임법, 자위 방법 등에 대해서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등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학교 성교육의 문제점과 실태, 그리고 성교육의 가치 및 중요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중학교 1학년에서 고등학교 2학년까지의 청소년을 주 타겟으로 잡았어요. 그리고 성교육의 주체가 되는 청소년들이 진짜 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영상을 제작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저희가 하고 있는 프로젝트에 대해서 급하게 설명을 마쳤고요. 앞으로 저희는 청소년들이 학교에서의 성교육을 통해 습득하지 못하는 지식을 충분히 전달할 수 있는 플랫폼이 되기까지 노력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저희의 활동 내용은 아까 보내드린 저희 영상이 올라갈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재 선생님, 저희 때는 이런 교육을 못 받았죠. 부럽습니다. 그 많은 서로 논의가 있었을 텐데 그 자리에 있어야지 어떤 논의가 벌어지고 있는지 이런 같이 재미있는 이야기를 나눴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은 이게 이런 주제를 가지고 사실은 에코나 뭐 선생님들이 다루기도 그게 쉽지 않은 주제잖아요. 같은 눈높이에서 이걸 얘기를 하기가. 근데 그런 부분에서 지금 학생들이 주도해서 이렇게 논의가 되는 모습이 상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도 잘 들었고요. 또 다른 분 의견이나 발표 공유해 주실 분 있으신가요? 저희 팀은 분으로 할게요. 그러면 저희 팀 하면 되는 거 맞죠? 제가 피 잘 보이시나요? 네. 네, 발표 들어가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PDF라고 하는데 이 PDF가 문서 이름이 아니라 Protect of the Deaf from Fire의 약자로 청각장애인을 화재로부터 보호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처음에는 장애인 화재 대피를 어떻게 할까라는 의문으로 시작을 했는데요. 그렇게 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관련 조사를 하던 도중에 결정적으로 계기를 얻었던 게 이 자료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대피를 했는데 혼자서 뒤늦게 나온 상황이었고 그분은 청각장애인이셨습니다. 청각장애인들은 소리를 듣지 못하기 때문에 사이렌 소리도 들을 수가 없고, 그래서 저희는 이런 청각장애인들이 뒤늦게 대피를 하는 상황이 굉장히 위험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 공포감에 공감을 하게 되어서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청각장애인의 화재 사망률은 47%로 비장애 대비 약 4.10배 높은데요. 저희는 이것에 대한 원인을 찾는 것을 이제 작년까지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가장 큰 원인을 어떻게 조사했는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청각장애인은 이제 소방 경적 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사이렌 소리를 듣지 못하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와 있는 솔루션이 시각경보기라고 하는 장치입니다. 소리 대신에 빛으로 화재 상황을 경보를 하여가지고 청각장애인들이 화재 상황을 인지하고 대피할 수 있게 돕는 장치인데요. 이 실질적으로 설치가 제대로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청각장애인들이 화재 사망률이 높은 것입니다. 죄송해요, 발음이 잘 안 나오네. 네, 청각장애인들 이 시각경보기가 실제로 주거시설 내에서 설치가 거의 진행되고 있지 않는데요. 지금 한국에 사는 여러분의 집에는 아마 시각경보기를 볼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게 이제 법률상에서 의무가 아니기 때문이고, 그런데 실제로 장애인의 화재 인명사고 발생 장소에서 80%가 주거시설이라고 합니다. 즉 청각장애인이 화재 대피를 하는 상황이 일어났을 때 그는 8R은 시각경보기가 없는 장소에서 대피를 하는 거고, 이 때문에 높은 화재 사망률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정리를 했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시각경보기 설치 자체가 그 청각장애인들이 자신의 위협을 알고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의무적으로 아주 형식적으로 건물을 관리하는 사람이 설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싸고 성능이 거의 개선되지 않는 아주 최소한의 성능으로 한 저가형 경보기만 판매되고 있고, 설치 자체도 제대로 고려를 하지 않고 무작정 설치를 하였기 때문에 이제 청각장애인들이 실제로 아무 건물에서나 시각경보기를 도움을 받으려면은 복도에서 서 있어야 한다든지 아니면은 시각경보기를 계속 쳐다보고 있어야 된다든지 그렇게 말이 안 되는 위치에 설치가 되거나 성능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것을 해결하고자 하는 솔루션으로 청빛이라는 것을 만들고 있는데요. 이 청빛은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 앱과 경보기 이 두 가지 서비스를 브랜딩한 브랜드명입니다. 첫 번째 이제 청빛 경보기인데요. 기존에 있던 시각경보기의 경우는 자체 감지 기능도 없고 그냥 단순하게 실제 건물에 설치되어가지고 빛만 반짝거리는 장치입니다. 근데 이제 주거시설의 화재 피해가 가장 높다고 했잖아요. 주거시설에 설치를 하려면은 일반적인 시각경보기는 해결이 안 되고 직접 감지도 하고 광고도 하는 그런 장치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형식의 기획을 더해서 시각경보기의 부족한 성능을 개선한 그런 장치를 제작 중에 있고요. 이제 앱의 경우는 청각장애인에게 화재 상황을 알리고, 잠시만요. 영상이 안 나오는데. 지금 잠시 노트북이 멈춘 것 같은데 혹시 제 말소리 잘 들리나요? 채팅으로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잘 들립니다. 한번 기다려주세요. 노트북이 영상을 재생을 하면서 멈춰버린 것 같은데. 영상은 링크로 보죠, 나중에. 괜찮을까요? 네. 네. 죄송합니다. 노트북 성능이 좀 안 좋아가지고 줌을 작동시키면서 잠시 오류가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애플리케이션은 화재 상황이 일어났다는 것을 이제 머신러닝을 통해서 화사 이렌 소리를 인식하여서 알려주고, 그리고 화재 상황을 인지한 청각장애인들이 대피를 한 후에 재산적 피해도 감소시키도록 신고를 할 수 있는 장치까지 포함된 그런 애플리케이션입니다. 청각장애인은 이 앱을 통해서 자신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이제 감소시킬 수가 있는 장점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또 멈췄네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지금 현재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기다리는 와중에 전재선 선생님 지금까지 보신 그 디자인 생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이나 크리틱. 저는 너무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아까 처음에 말씀하실 때 16세에서 19세가 주 대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친구들이 이렇게 재밌는 작업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획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막 도전되고 막 흥분되고 그러고 있습니다. 과연 이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근데 저는 또 한 가지 이제 키워드로 재밌게 들었던 거는 호기심 또는 의문을 중심으로 프로젝트 중심으로 하나씩 이렇게 언폴딩 한다고 할까요? 이렇게 펴내어가는 또는 이렇게 펼쳐보는 주제를 가지고 그것이 하나의 호기심이 돼서 앱을 만드시려고 하면 그 앱에 대한 하게 되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앱을 공부해서 주제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주제를 포커스해서 앱을 배우는 어떤 그런 이제 그런 의미에서 포커스를 쓰는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하나의 그 사회 현상이나 자기 주변에 있는 어떤 질문 또는 호기심을 가지고 파고들면서 또는 펼쳐가면서 거기에 필요한 도구들을 이렇게 배워간다는 그 다이어그램 자체가 너무 좋은 것 같고요. 저도 학교에 있지만 이런 식의 어떤 전개 방식이 너무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특히 이 나이대에 이렇게 따라갈 수 있다는 것 자체는 너무너무 좋은 어떤 길이 아닌가 도전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뭐 크리틱 뭐 이런 게 아니라 배움의 자세로 좀 겸손하게 지금 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도 그 건축가로서 뭐 유니버설 디자인 이런 얘기를 많이 나누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그 구체적으로 정말 소리를 못 들어서 빛으로 그 디자인을 알림을 접근하고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처음 생각을 해보는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더 듣겠습니다. 네, 더 듣겠습니다. 이제 해결된 것 같아서 다시 발표 재개하도록 할게요. 현재 진행된 상황 설명을 이제 좀 하려고 하는데요. 현재는 저희가 이제 그 개발에 관련한 수업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앞서 보여드렸던 그 경보기에 약간 하위 호환에 해당하는 제품을 최소 기능 제품으로 제작을 한 상태고, 이 경우는 지금 영상 편집 첨부는 안 되어 있지만 앞서 보여드렸던 설계도에 그 레이저 회전하는 것을 약간이나마 구현을 해본 장치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UI UX의 경우는 저희가 제가 지금 UI UX에 대한 학습을 모두 끝낸 상황이고, 그 과정에서 저희가 작동할 수 있는 앱에 대한 사용자 경험과 사용자가 볼 화면, 그거를 거의 다 구현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마무리한 뒤에 개발에 들어갈 거고요. 구체적으로 저희 계획인데, 이 계획을 정비한 거를 아직 첨부를 못했는데 시간이 좀 부족해가지고, 그래서 현재는 UI UX 디자인을 거의 마무리를 하고 다음 주 9월 1일까지는 마무리할 계획이고, 그 후에 본격적으로 앱 개발에 대한 지식을 iOS 앱 개발 스위프트라는 언어를 통해서 iOS 앱 개발에 대한 지식을 갖춘 두 친구가 본격적으로 앱 개발에 들어갈 계획이고, 그래서 이제 앱의 초안이 적어도 이번 저희 학교에서 쓰는 학기가 있는데, 그래서 한 3달 내로 완성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저희는 청각장애인들이 보다 안전한 주거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을 때까지 노력할 것입니다.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서로 그 질문하시고 대화하시고요. 제가 잠깐 공지하면 제가 그 헝가리관에서 또 11시부터 그 컨퍼런스가 있어가지고는 이렇게 1시간을 잡았는데 좀 보통 이렇게 대화를 나누게 되면은 시간이 항상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제가 없어져도 계속 대화를 조금 더 진행해서 나누시면 어떨까요? 전재 선생님. 이게 네, 좋습니다. 네, 리코딩이 네, 되고 좋습니다. 있고, 그래서 좀 더 자유롭게 질문하시고, 그리고 제가 또 질문드리고 싶은 거는 이 거꾸로 캠퍼스 진입, 생강 바람, 또 테르 여러 학생들이 오픈 디자인 인스티튜트에 참여를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추후에라도. 네. 오픈 디자인 인스티튜트 오픈한 오픈이 있습니다. 하나의 어떤 생각이고 진행형이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도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발제했던 질문이 이제 어떤 프로젝트로 진행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별한 어떤 틀을 가지고 이렇게 꼭 해야 된다 또는 이런 결과물을 만들어야 된다가 아니라 계속 진행형으로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고, 진행하면서 또 논의도 생기고요. 어떤 유동성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라서, 그리고 진행하면서 또 도전도 많이 되고, 또 배우는 것도 저도 제가 배우려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라서 항상 오픈되어 있고요. 지금은 저희 이제 디스코드 통해서 이렇게 연락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가 이제 그쪽에 한국도 물론 지금 포기 상황에서 기억을 안 했는데 여기도 이제 올라갔다 내려갔다 포기 상황이 진행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변동사항이 많았어요. 앞으로도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거와 상관없이 일단 관심 있는 분들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진행하는 어떤 부분이라도 참여하실 수 있고요. 뭐 여러 그죠 오픈도 있습니다. 일단 거기까지 말씀드리고 저는 이 오픈 디자인 인스티튜트의 어떤 결과라기보다는 어떤 비전 그런 포부를 가지고 있는 부분은 사실은 너무나도 모든 도시에서 전 세계 어떤 도시에서는 이런 개념으로 이런 생각 진행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도 꼭 오너십을 가지고 이거는 우리가 하는 거야 그런 게 아니라 예전에 처음에 발제할 때 이거 퓨처스쿨 발제할 때 이렇게 말씀을 제안을 했었는데 저희 프로에는 여기 이제 퓨처스쿨의 디아스포라는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이게 맞물려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어요? 뭐든 할 수 있어, 뭐든 할 수 있어 이런 생각이 브라질에서 파리에서도 할 수 있어 그런 생각만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좀 진행하고 싶었던 아직도 이제 진행은 있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 누구나도 할 수 있게 어떤 스파크를 제공하자. 어떤 매뉴얼은 아니고 매뉴얼은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된다는 매뉴얼은 아니고 어떤 시작점을 좀 제시하자. 마니페스토라는 걸 했는데 초안에는 이렇게 제가 얘기드렸습니다. 초안에는 저희가 웹툰을 하려고 했어요. 처음에 이제 제가 이제 신영 선생님 3년 차시스템 얘기하고 웹툰을 저희가 이제 제작하려면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이 웹툰을 다 보면서 이거 우리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는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시작점을 제공하는 지금은 그렇게 할 수 있을지 않습니까? 진짜 아직 가능성을 확인하고 있는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아이디어 자체는 저희가 가지고 자꾸 파생시키고 파생된 형태를 같이 도전하고 그런 취지가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관심 있는 분들 연락 주시면 저희가 원래 배우는 자세로 할수 있는 그런 취지가 있습니다. 저희가 한국 겸은 꼭 찾아뵙겠습니다. 그리고 그 저녁 미래학교에서는